멕시코 음식 중에 하나인 브리또에 대해서 만들도록 할 건데요. 브리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국에 들어있는 브리또 떠올리면 동그랗게 롤식으로 말려져 있는 건데요. 원래는 멕시코에서는 이제 브리또라는 이름이 붙은 게 당나귀 위에 이제 짐을 얹어 놓은 형태라 그래서 사각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형으로 하는 롤 형태 하나,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하는 사각형 형태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지금 돼지고기 중에 목살 스테이크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대체적으로 뭐 생선류도 많이 쓰고 똑같습니다. 우리 멕시코 음식 하면 예전에는 고기류 많이 썼다고 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해산물, 그 다음에 우리 육류 중에 이제 돼지고기와 소고기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한 1.5cm, 1에서 1.5cm 정도 하셔야 익히기도 편하시고 오븐 사용해서 대량으로 조리하실 때도 조금 편하게 조리를 하실 수 있고요. 대량으로 최소의 시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 차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장 칼집을 조금 내주세요. 이렇게 칼로 쿡쿡 찔러 주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들 명절이나 아니면 제사상에 올리는 산적 고기 하듯이 눌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로 한 번씩 찍어주세요. 빠르게 익히는 걸 원하실 때는 이렇게 찔러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찔러줬을 경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육즙이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특유의 맛을 좀 많이 요할 경우에는 칼집을 안 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칼집을 좀 내서 조리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 밑간은 소금과 후추로만 밑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팬에서 익힐 때요, 시어링을 할 건데 소금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뿌려 주셔야 돼요. 익히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 뿌리면 짤 것 같은데 할 정도로 뿌려 주셔야 간이 맞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소금, 후추를 전부 다 골고루 뿌려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TV에 이제 광고 나오면 대부분 최연석 셰프 같은 경우 허세 셰프라 그래서 이렇게 막 높은 데서 뿌리시잖아요. 높은 데서 뿌리셔야 골고루 소금이 뿌려집니다. 높은 데서 눈꽃 날리듯이 뿌려주셔야 뭉치지 않고 균일하게 뿌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충분하게 뿌려서 토닥토닥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리네이드를 하시고, 브리또에 사용하는 거는 양식의 리조또 형태로 팬에서 쌀을 한번 볶고 그 다음에 양념들을 넣어서 찌듯이 후라이팬에서 익히셔야 되는데요. 아마 학교에서 조리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경우 대부분 조리 시간을 못 맞추거나 아니면 동선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에는 불린 쌀, 30분 이상 불린 쌀 넣어주시고요. 큐민가루인데요, 약간 매콤한 맛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큐민가루, 그 다음에 감칠맛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건표고 가루나 아니면 건새우 가루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은데 치킨 파우더를 사용해서 감칠맛을 좀 유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치킨 파우더도 넣어주시고, 오늘은 이제 토마토 소스를 사용을 할 건데요. 학교에서는 소스 자체는 토마토 소스 또는 카레가루 이런 거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 넣어주시고, 자, 물을 넣을 건데요. 아까 30분 이상 불린 쌀을 사용할 경우에는 쌀의 중량과 물의 양을 같게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액체 성분인 토마토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소스 양만큼만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가 자체가 조금 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골고루 혼합을 해주세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 그 다음에 큐민가루, 치킨 파우더들이 골고루 혼합될 수 있게끔 한번 쑥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냄비 뚜껑을 덮을 건데요. 아마 학교에서는 현재 예전에는 찜소스로 해서 칸칸이 넣는 밥통을 쓰거나 요즘은 뭐 압력으로도 되는 그 대량용 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솥에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 2인분 정도 만들기 때문에 냄비를 사용해서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가정에서 따라 하실 경우에는 일반 냄비밥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전기밥솥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냄비밥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불 켜기 전에 뚜껑과 냄비 사이에 이음새 부분에 벌어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벌어져 있을 경우에는 냄비 사이에서 밥이 되는 동안에 압력이 낮아지면 밥이 설익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비 뚜껑이 이음새 부분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밥은 센 불로 처음에 하시다가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물이 살짝 넘친다거나 아니면 연기가 살살살 올라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중불로 바꾸시고 대략 5에서 4분 정도 중불로 하시고 마무리 약불로 은은하게 끓이시다가 마지막에 한번 뒤집어 주셔서 뜸 들이기를 하시면 냄비밥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브리또에 사용할 고기를 구워 줄 건데요. 고기를 먼저 팬에서 한번 겉면만 바삭하게 익힌 다음에 오븐에서 약간 드라이 시키면서 기름기나 이런 수분들 조금 제거를 해줄 거라서요, 팬을 가열하는 동안에 오븐도 예열을 해 주십시오. 오븐 같은 경우에는 예열은 한 200도로 예열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온도는 한 180 정도로 맞춰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팬을 충분하게 달궈 주시고 식용유나 올리브 오일 사용하셔서 한 스푼 정도 충분하게 넣어 주세요. 다음에 대략 40초에서 50초 가량, 학교에서 급식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보다 세기 때문에요, 팬에 기름칠 하시고 나서 대략 한 15에서 20초만 가열하셔도 충분하게 팬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팬이 뜨거워지면 그때 고기를 넣어서 겉면을 최대한 빠르게 바삭하게 익혀줄 거예요. 그래서 30초 정도 되시면 고기를 넣어서 겉면만 바삭하게 익혀주십시오. 고기는 최대한 안 뒤집고 처음에 들어간 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익히고 다시 한번 뒤집어서 바삭하게 익힐 겁니다. 근데 그 바삭하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판단은 계속 들춰보시면서 확인하셔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1에서 1.5cm면 겉면이 바삭하게 된 상황이 되면은 고기의 절반 정도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뒤집지 마시고 충분하게 겉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익혀주세요. 자, 고기 한 절반 정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회색이 빨간색, 그 다음 회색 절반 정도 나왔잖아요. 그럼 요 정도 하시면 겉면이 이렇게 바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계속 이렇게 들쳤다 놓았다 하실 필요 없이 측면 쪽의 표면이 50% 이상 회색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바삭하겠다 간주하시고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뒤쪽 면은 남은 고기의 붉은색 색이 회색으로 바뀔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겉면이 양쪽 다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바삭하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삭하게 확인이 되셨으면 요 고기들을 바로 오븐 200도씨 예열한 팬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장갑, 오븐 장갑 꼭 착용하시고요. 오븐에 고기를 넣어주시고, 자, 오븐에 넣고 한 15분 정도 지나시면 처음 표면이 우리가 100%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핏물이 고여 있을 거예요. 그때쯤 되시면 이제 오븐에서 고기를 1차로 빼셔서 뒤집어 주세요. 핏물이 살짝 뭉쳐 있을 때 뒤집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15분간 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5분 동안 기다리셔서 고기를 완전히 익히신 다음에 빼서 살짝 식혀주세요. 식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채소들을 손질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바베큐 되듯이 바짝 마른 목살을 빼주세요. 자, 우리가 고기도 익히고 하는 동안에 밥은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불로 해 놓으신 상태에서 한 3, 4분 가량 하시고 나면 한번 뒤집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토마토 소스 자체가 응어리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섞었어도 아마 위로 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섞어서 마무리 해주시고 뜸들이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토마토 소스가 위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섞어주세요. 골고루. 소스가 이제 뭉쳐있는 부분들이 밥하고 골고루 다시 한번 혼합이 될 수 있게끔 섞어주시고, 다시 냄비 뚜껑 덮으시고 약불로 추가로 한 1분 정도 더 끓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불 끄시고 사용하기 직전까지 냄비 채로 뜸들이기를 할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속재료들을 넣고 말아줄 또띠아를 익혀보도록 할 건데요. 또띠아 같은 경우 이번 시간에 하는 브리또에 사용하는 또띠아도 너무 많이 노릇노릇하게 가열하시면 안 되고요. 찜기를 사용해서 좀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열해서 바삭해질 경우에 많은 과정에서 또띠아 자체가 부러지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가열만 해주세요. 그래서 가열보다는 학교에서 대량 하실 때는 찜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충분히 찜기 스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30초 정도만 스팀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삭해지지 않고 부들부들하게끔 살짝 데펴주는 형태로만 가열을 해주세요. 그냥 온기가 느껴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휠 수 있게끔 살짝만 가열을 해주세요. 그래야 말 때도 편합니다. 자, 이제 브리또에 사용될 또띠아도 익혀놨고 고기도 다 익혀놨어요. 그래서 브리또에 넣어서 싸울 수 있게끔 그 재료들을 각각 정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에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놨는데요. 하나는 소금물에 절여서 절임 형태로 하는 양파 사용법이랑 그 다음에 하나는 채 썰어서 볶는 형태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 썰어서 소금물에 담가 놓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저희 소금물에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3%의 식염수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량컵으로 한 컵의 물을 넣었을 때는 소금을 6g 정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얇게 링 썰기를 해줄 건데요. 자, 이렇게 링 썰기를 다 하시고 나면 소금을 뿌려둘 겁니다. 수분 제거를 위해서. 그래서 링 썰기를 해주세요. 링 썰기의 두께는 대략적으로 0.5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얇으시면요, 소금 뿌려 놓고 나면 수분이 너무 빠져서 건지시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대량으로 하실 건데 너무 얇으면 안 좋으니까 한 0.5 정도 두께로 해서 링 썰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0.5 정도 되게끔 링 썰기를 하신 다음에 학교에서 급식하실 때는 평철판이나 이런 판 큰 거에다가 다 깔아 놓으시고 소금을 좀 뿌려주세요. 골고루 역시 최연석의 허세를 따라 하면서 소금을 뿌려주세요. 외국에는 요 손등에다가 팔꿈치에다 소금을 떨어뜨려서 뿌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해서 골고루 뿌릴 수 있게끔 뿌려주세요. 과카몰리 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보카도를 주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요.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과일 중에서 지방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칫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조금 느끼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끼함을 살짝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핫소스 또는 스리라차 소스를 조금 혼합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사랑은 고기가 들어가면 마늘을 먹어야 됩니다. 왜? 마늘이 사용됨으로써 고기에서 흡수하기에 부족한 비타민 B1을 흡수를 좀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마늘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다져서 곱게 다져서 우리 미리 준비되어 있는 아보카도 소스에다가 혼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마늘 좀 굵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씹었을 때 좀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늘은 최대한 곱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다져진 마늘은 과카몰리 소스 준비된 데다가 바로 넣도록 할게요. 핫소스 작은 걸로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2스푼 넣으실 때는 기호에 맞춰서 넣으셔야 됩니다. 매운 거 싫어할 경우에는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고 한 번 더 섞어주세요. 요거는 과카몰리 소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급식을 위해서 살짝 계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핫소스나 마늘을 넣는 게 과카몰리 소스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과카몰리 소스는 뭐 들어간다고요? 아보카도와 각종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향신료나 이런 재료들을 양파 이런 거 넣고 만드는 게 과카몰리 소스예요. 이제 우리가 오븐에서 꺼내놓은 고기가 준비가 다 됐고 식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김 다 날라갔기 때문에 기름기도 좀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기를 꺼내서 잘라 주시는데, 고기 같은 경우에 좀 길게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할 또띠아 같은 경우 그 길이를 커버를 하려면 가운데 한
한 10cm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끔 잘라주세요. 그래서 크기는 씹어먹기 편하게끔 대략 한 1.5cm 폭, 1에서 1.5cm 폭으로 잘라주세요. 자, 밥이 준비가 다 돼서 한번 열어보고, 자, 이렇게 밥이 됐는데요. 밥 같은 경우는 너무 질지만 않으시면 돼요. 왜냐면 밥이 진밥이 됐을 경우에는 잘랐을 때 칼의 단면도 다 눌러붙고 그 다음에 잘랐을 때 다 으깨집니다. 그래서 약간 밥은 살짝 고슬고슬한 느낌이 나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뜸들이기가 충분히 된 밥은 옮겨 담기 전에 냄비 자체에서 한번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밥을 옮겨줍니다. 이제 말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또띠아 자체에다 할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 테두리 끝에 양 사이드를 한번 접어서 빠져나오지 않게끔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이 또띠아 상태로 봤을 때 절반에서 그 밑에, 그래서 약 4분의 1 지점에 재료를 담아서 말기 시작하시는 게 말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두 개 한 번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롤 동그란 형태로 할 거고 하나는 사각형 형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양상추를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말 거기 때문에 좀 작게 찢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상추를 일자로 깔아 주시고, 그래서 양파 놔 주시고, 이 놓는 순서는 딱히 제한 두고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손에 집히는 대로 놓으시면 돼요. 이제 토마토, 자, 그리고 나서 위에 밥을 얹어 줄 건데요. 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기랑 미리 혼합을 해서 놓으셔도 되고요. 밥을 하면서 고기를 같이 넣고 익히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따로 하셔도 되고 혼합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얘가 맞다, 저런 방법이 맞다,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밥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밥을, 얘가 밥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담으시면 이게 또 그 말아놓은 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밥은 서브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밥을 놔주세요. 그 다음에 고기 많이 주면 학생들 좋아하겠죠. 자, 고기 많이 주면 우리 구식 이모님들 최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고기 충분하게 넣어주시고, 자, 이제 치즈를 올릴 건데 치즈는 롤 하나당 한 장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러 이거를 칼로 자르실 필요 없이 그냥 반절 대충 잡아서 반절 찢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즈 올려주세요. 이거는 반절 찢어서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 소스인 과카몰리 소스를 넣어줄 건데요. 이 소스 같은 경우 상단에다 해주시면 말 때 손에 다 묻어요. 그래서 중간쯤 위치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사용량은 작은 걸로 한 가득 담아서 2스푼 정도 사용하시면 적절하게 맞으실 거예요. 1회차에서 공부하셨던 메뉴들 중에 보시면 아마 고수가 많이 사용이 됐고, 오늘도 마찬가지 화이타에도 고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수도 올려줄 건데요. 고수를 이렇게 물에 담가 놓은 고수가 있으면 이 고수 자체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좋아하는 학생들 뭐 100명 중에 한 80명은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행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호불호, 기호도 조사를 먼저 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넣고 하나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샹차이도 고수도 넣어주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살짝 접으시면서 손으로 감싸서 놓으실 건데, 이거 마실 때 힘드실 수도 있어요. 랩이나 비닐봉지 까시고 랩과 비닐봉지를 같이 활용해서 마셔도 됩니다. 자, 마실 때 양 사이드 끝에는 살짝 접어서 눌러주면서 밀어 넣어주세요. 많이 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터질 수도 있는데요. 좀 접어서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접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접어주듯이 사각형, 그래서 양 끝을 좀 눌러주셔서, 제가 학생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을 많이 넣었나봐요. 잘 안 접히네요. 그래서 양 사이드를 살짝 누르셔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단단하게 유지하시려면 랩핑 또는 비닐에 쌓으셔서 좀 보관을 미리 해 놓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단면을 나오게끔 잘라서 학생들한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